혹시 요즘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아무리 애써도 줄지 않는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병원을 찾아도 그때뿐이고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나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도 몸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꿔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일 겁니다. 건강관리의 초점은 외부의 약물 치료나 복잡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성인의 약 40% 이상이 여러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기에 걸리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죠.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약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다음날 목은 더 심하게 붓거나 기침과 콧물은 계속돼서 다시 병원이나 약국에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더 센 약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은 증상 완화에만 급급할 뿐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답답한 것들에 시원한 해답을 던져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매일 하는 말들이 이 책에도 정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의 저자 로버트 러프킨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신이 의대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충격적인 경험을 겪으셨습니다. 박사님은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존의 건강 지침 그리고 자신이 의대에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러프킨 박사님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원인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영양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료 도구입니다. 생활 습관 중 특히 영양의 변화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이어야만 합니다. 건강관리의 초점은 외부의 약물 치료나 복잡한 의료 시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그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김치나 된장, 두부처럼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가공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가공식품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바 분류 시스템이라고 식품을 가공 정도에 따라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통해 가공식품에 대한 혼란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룹 1은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처럼 최소한으로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초가공식품이 무엇이냐? 저렴한 식재료에 설탕, 소금, 지방, 인공 감미료, 색소 등 각종 첨가물을 다량으로 넣어서 고도로 가공해서 그대로 먹거나 데워 먹기 편하게 만든 식품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영양 성분표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려워요. 이 식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몸을 망치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초가공식품, 특히 이 달콤하고 중독적인 초가공식품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크푸드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는 그냥 열량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칼로리는 그냥 1칼로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열량을 내더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인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비만과 만성질환을 기하급수적으로 촉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무시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지만 결국 이 악순환은 당뇨병 진단을 받기도 전에 이미 몸의 여러 가지 변화와 장기 손상을 일으킵니다. 미국 성인의 38%가 당뇨 전 단계 상태라니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아시겠나요?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있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에 들러붙는 당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기 구울 때 노릇해지는 마이야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몸에 쌓이면 피부가 늙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 치매, 뇌졸중, 실명, 신부전, 심지어 사지절단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생각만 하셔도 무섭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지방 섭취가 아니라 과당과 같은 탄수화물이 주요 원인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통풍, 요산결석,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빵 한 조각에 설탕이 5개의 티스푼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설탕은 한 티스푼도 안 되게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범은 바로 씨앗기름입니다. 가공식품 만들 때 까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 같은 씨앗기름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이 기름들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활발해져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몸에 염증이 쌓이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아프고 피곤하고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은 건강한 기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는 어떤 기름을 골라야 할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세 번째는 바로 가공 육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게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에요. 가공육의 위험성은 가공 과정에서 비롯되는데요. 가공육은 단순히 그냥 고기를 가는 게 아니라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 증진제, 방부제 같은 온갖 첨가물이 사용되거든요. 특히 아질산 나트륨 같은 질산염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훈제 과정이나 고온 조리 시에도 발암물질이 더 생겨날 수 있고, 대장암 발병률과 가공육 섭취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에는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소금, 설탕, 포화지방 외에도 다양한 화학 첨가물들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건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뇌졸중, 신부전, 위암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첨가물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거나 식감을 좋게 만들려고 넣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로운 걸 알면서 왜 나는 계속 먹게 되는 거지? 이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중독성 때문이에요. 초가공식품은 우리 뇌의 보상체계를 너무나도 빠르게 자극해서 쾌락, 동기부여, 학습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피자 같은 음식들은 중독성이 정말 높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초가공식품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약물 중독과 거의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음식 중독 환자의 뇌가 마약이나 게임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2%가 먹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고 답했고요. 중독성 강한 음식 1위는 피자, 2위 초콜릿, 3위는 감자칩 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약 14%, 청소년의 약 12%가 음식 중독 증세를 보이는데 이건 술이나 담배 중독 수준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재료의 세포 구조를 다 부수고 물이랑 섬유질을 제거해서 씹기 쉽고 빠르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섭취 즉시 뇌에 빠르게 영향을 미쳐서 중독성을 더욱 높이는 거예요. 이런 중독성의 문제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수술을 받은 환자도 초가공식품 중독이 사라지지 않아서 금방 원래대로 체중이 돌아오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가공식품의 중독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맛이 강한 음식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3배에서 6배나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자꾸만 더 먹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 때문에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을 때 스스로 제어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에 생리적 시스템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버린 겁니다. 거대 식품 회사들은 소비자 건강을 기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품들이 유사한 유해 성분과 가공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지방이니까 괜찮겠지? 이건 무가당이니까 살 안 찌겠지? 하고 생각하며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문구들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무가당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식품 자체에 당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많은 무가당 제품을 인공 감미료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칼로리 섭취를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혈당을 높였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찾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지방 제품도 지방은 없지만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칼로리 높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식품 산업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인 겁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거짓말을 깨고 진실을 선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그리고 씨앗기름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 식품들이 지금의 만성질환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에요. 여러분도 식단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건강 개선의 첫걸음이. 특히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한때 밀가루 중독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노력은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달걀, 고기, 생선, 채소, 치즈 같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름의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씨앗 기름 대신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몸은 이 건강한 기름을 열로 삼아서 더욱 활기차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은 간의 지방을 소모하고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직접 해보시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당 함량이 10%를 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지방, 설탕,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제품일수록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라면이나 햄버거, 탄산음료, 과자 등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제일 좋지만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신다면 이렇게라도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탄산음료 대신 물 드시고요. 주말에는 라면 대신 건강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노력이 가져올 위대한 변화를 믿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 완화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건강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강은 단순히 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그리고 그 강력한 중독성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정제탄수화물, 설탕, 씨앗기름, 가공육 같은 유해한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몸이 대사 건강을 회복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병원이나 외부의 힘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